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정세가 대만을 둘러싸고 한때는 우리 한반도, 북한의 핵을 둘러싸고 모든 초점이 포커스가 한반도에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은 전 세계의 포커스, 유럽도 그리고 미국도 아세아도 태평양 연안 국가들도 모두 대만, 남중국해에 그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차이나 미션 센터, 즉 코리아 미션 센터를 해체하고 차이나 미션 센터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반도 중심에서 중국과 대만 문제로 그 미국의 초점, 포커스가 옮겨져 가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이 북한 핵 문제, 북한 문제를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거들떠 보지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북한은 엄청난 핵실험을 했고 많은 미사일과 핵무기들을 만들어 놨고 이제는 약 100여 개의 핵무기가 달한다고 합니다. 2025년에서 30년까지 가게 되면 북한은 핵무기 200개를 보유하게 되는 막강한 핵무기 보유국이 될 것이라는 그런 보고서도 미국에서 나온 것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탄도미사일이나 정밀 타격이 가능한 중단거리 미사일을 많이 만들수록 그 위협은 모두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북한의 핵무기, 북한의 핵의 인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한반도 중심에서 중국 중심으로 이미 옮겨간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한반도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시 국제사회의 초점이 한반도 평화, 즉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무지 애를 쓰고 있는 것, 정말 처량하기까지 합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반도 평화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이번 G20 정상회담, 즉 이태리에서 로마에서 진행되는 G20 정상회담, 교황을 만났을 때도 한반도 평화를 지지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심지어 교황에게 북한을 방문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가동시키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가상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G20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 즉 수장들을 만나서도 한반도 평화를 다시 한번 지지하고 남북 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지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언론에 나온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참 야속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또 우리 이 외교부 장관이나 이인영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까지 나서서 전 미국으로 다니고 유럽으로 다니고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러시아, 독일, 유럽 할 것 없이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한반도 평화에 지지를 보내주고 미북 대화, 남북 대화가 열릴 수 있도록 강력한 지지를 부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거기에 찬물을 끼워줄 뿐만 아니라 짓밟아 버리는 듯한 냉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냉대를 보낼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맹비난하는 글을 계속해서 싣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북한의 언론 매체에서 실은 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렸는데 외세 의존은 망국노의 글이다. 또 외세 의존은 백해무익하다. 이런 내용들로 계속해서 실었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 이태리 로마와 그리고 유럽 순방 G20 이제 또 영국에 가죠. 이렇게 다니면서 한반도 평화, 남북 대화 이거를 지지해달라고 선언하자 또 그것을 맹비난하는 글을 계속해서 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드리기 전에 북한에서 최근에 29일 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17차 전원회의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가 자주 소집되는데 그 소집될 때마다 무슨 경제법이라든지 무슨 철도법이라든지 뭐 화폐 발행법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통과시키는데 그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또 대의원들이나 그 분과위원회가 있거든요. 분과위원회에서 법을 만들고 대의원들의 제안을 받아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상정시키면
최고인민회에서 고수가결로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법을 만들까요? 그럼 최고인민회의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최고인민회의 이번에 김정은도 시정연설을 했지만 인사 문제가 기본입니다. 거기서 국무위원들 새로 선출했죠. 그리고 뭐 법도 한두 가지씩 통과시키지만 이 법보다도 인사 문제, 조직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봅니다. 국가 예산, 뭐 형식상으로라도 예산을 통과시키는 이런 거를 할 때 특히 조직 문제와 인사 문제를 기본으로 해서 이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냈는데 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몇 명 모여가지고 자기네끼리 법을 얼렁뚱땅 보내는데 이 얼렁뚱땅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발표로 이번에 이런 법을 채택한다면 그만입니다. 그럼 이런 법을 누가 만들까요? 조선노동당에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이 법을 다 만들어서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주면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냥 법을 발표하고 채택하는 것이 그만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법을 통과해서 국회 법을 다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필요한 법을 발의하고 그걸 국회에서 분과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그것을 국회 전체 회의에 상정시켜서 고수가결로 통과시키는데 북한은 어떻게 법을 만드는지 어떻게 통과시키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7차 전원회의가 29일 만수리 의사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 동지가 전원회의를 집행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강윤석 동지, 박용일 동지, 소기장 고길선 동지를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 중앙기관의 해당 일꾼들이 방청했습니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 화물수송법, 보통강 오용방지법, 정부 식별 부호 관리법, 국제상품전람회법, 전자결제법, 영수증법, 불임소 관리법의 채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 소환 및 선고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됐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들의 기본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철도 화물수송법에는 유일 사령 지휘 체계를 엄격히 세우고 선진 과학기술을 법제사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의원들이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이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10명이 앉아서 그 뒤에 앉아서는 방청이고 한 10명 정도 되는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채택해서 보냈는데 저는 여러분 영수증법이 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영수증? 야, 이거 우리나라에도 영수증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이게 영수증법이 뭐예요? 전자결제법. 여러분, 이 전자결제법 여러분들은 아마 감이 금방 왔을 겁니다. 전자결제법이라는 건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거 이제 아마 북한도 이 전자결제 아마 이걸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도 핸드폰으로 하는 이런 그런 뭐 QR코드 같은 것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자결제법, 뭐 철도 운송법, 뭐 이런. 근데 제가 뭐 다른 거는 다 그렇다 치고 영수증법, 뭐 북한에 있을 때 그 영수증법, 다 국가기관 이거 도대체 이건 무슨 영수증법은 어떤 영수증을 발행할 때 쓰는 영수증법도 이번 잠깐 채택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법은 자 보세요. 우리하고 완전하게 다르게 법제사위원회에서 법제위원회에서 올라온 최고의 상임위원회 원래 보내면 여기서 결정을 채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법제위원회에서 올라오긴 뭘 올라옵니까? 그게 뭐 이게 있으나 마나하고 그 중앙당, 당중앙위원회에서 이러한 법들을 채택하라고 내려보내주면 바로 최고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그럼 당중앙위원회에서 이러한 법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김정은이나 최고 지도자의 지시가 있으면 이런 법을 만들고 또 이러한 법이 필요하면 뭐 반사회주의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하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 같은 이런 현상, 반동문화 사상 배격법, 뭐 문화법, 뭐 이런 것들은 바로 김정은의 지시에서 이런 것 이제 왜 많은 젊은 학생들, 많은 젊은 사람들이 뭐 한류에 빠져가지고 우리 드라마라든가 노래라든가 아이돌 가수 노래
뭐 이런 것들에 빠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회주의를 젖먹는다. 사람들과 젊은 청년들의 정신 사상을 마비시키고 바로 반동 문화 사상의 그 조류에 휩쓸리게 하는 아주 나쁜 거다. 이걸 무조건 잡아라. 이래서 지금 만든 게 그 반동 사상 뭐 무슨 뭐 배척법이라는 그런 법을 만듭니다. 자, 어쨌든 이런 법을 이렇게 최고인민회의가 있는데도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고인민회 상임위에서 그냥 10명이 앉아서 통과시키면 그것이 법이 채택된다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북한도 형식적으로나마 그래도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법을 발표하고 정령을 발표한다는 것 말씀드리는데 재미있는 법이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수증법. 그 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게 아마 설명은 있었겠는데 후에 한번 영수증법이 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